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태안입니다. 개인 파산 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한 번에 비탄감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파산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면책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파산은 하고 면책은 못한다면 오히려 파산하지 않은 것만 못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 파산 요건뿐만 아니라 반드시 면책 요건을 따져야 하는 이유이죠. 오늘 면책 요건을 알려드릴 테니 파산 신청 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희망. 개인 파산. 그러나 파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면책을 받는 것. 개인 파산을 했음에도 채무가 면책되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진행한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파산자 신분에 따른 여러 불이익이 있으므로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럼 면책이란 무엇일까요? 면책은 파산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법적으로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빚을 갚을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모든 파산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파산을 해도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실무상 대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면책이 불허됩니다. 위장이혼을 해서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해줌으로써 재산을 은닉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는 채권자들을 속이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대표적인 사행성 채무는 도박으로 발생한 빚입니다. 그런데 도박으로 인해 생긴 채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산 관제인과의 화해 계약을 통해 일정 금액을 갚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파산 절차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에게 각각 500만 원씩 빌렸는데 B에게만 먼저 100만 원을 갚았다면 이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파산하고 면책을 받은 일이 있다면 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 파산 이후 면책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7년,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이후 면책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야만 다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산 및 면책 절차는 단순하지 않으며 각각의 사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파악하고 면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파산 신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면책을 통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태안으로 문의해주세요. 지금까지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태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